안녕하십니까. 자, 5회 실전 모의고사 풀이 시간입니다. 모의고사 잘 풀고 계시죠? 네, 자, 열심히 풀어서 실력 올리신 다음에 합격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5회 문제 1번서부터 보겠습니다. 1번의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대장의 경우 등록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암기할 때 그냥 암기하지 마시고 대장 4개를 통칭해서 암기하시라고 제가 강의를 했는데, 우리가 흔히 대장이라고 칭하는 것은 4개가 존재합니다. 대장은 토지대장이 있고, 임야대장이 있고, 공유지연명부가 있고, 대지권등록부에서 4가지 대장이 존재하는데, 대장 4개의 경우 공통적으로 등록하는 사항이 6가지가 공통사항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 6가지 기본적으로 외우신 다음에 추가시키면서 외우시면 쉽게 외울 수 있으니까 6개 먼저 외우는 것이 순서예요. 기본적으로 토지의 소재가 공통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지번이 공통사항으로 등록이 됩니다. 세 번째는 대장에는 소유권자가 등록되므로 소유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의 성명하고 주소하고 주민번호가 등록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바뀐 날짜 확인을 위해서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이 따라 나옵니다. 날과 그 원인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고, 전산 입력을 위해서 고유번호하고 각 대장별로 몇 번째 페이지냐 확인하기 위해서 장번호가 등록이 되므로 6가지 공통사항을 담고 있는 것이 이 대장 4개의 공통사항이 됩니다.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고, 여기다가 이제 공유지명부의 경우는 등록사항이 7가지인데 공통사항 6개에다가 플러스 소유권, 지분을 더하게 되면 등록사항을 암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볼 것이 이제 대지권 등록번호 장부의 경우는 등록사항이 10가지입니다. 10가지인데 이 공유지명부 등록사항 7개에다가 3개를 더하시는 거예요. 더해서 이제 10개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아파트인가 건물에 명칭이 등록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몇 동 몇 호 살고 있느냐, 전용 부분에 건물 표시가 등록이 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몇 동 몇 호 분양받을 당시에 내가 가진 대지 지분 확인하기 위해서 대지권의 비율이 따라 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사항을 정리하게 되면 쉽게 정리할 수가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암기할 것이 이제 여기다가 토지대장이랑 임야대장의 경우는 등록사항이 정해지기를 6개 플러스 추가시킬 내용이 지목이 나옵니다. 지목에 관한 사항이 등록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도면번호, 지적도면도 번호가 등록이 되고, 이 도면의 축척을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토지 이동 사유가 등록이 됩니다. 분할합병이 있을 경우 언제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토지 이동 사유가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토지 등급이랑 기준 수확량 등급과 설정 수정 연월일이 나오게 되어 있고, 마지막이 나오는 것이 이제 개별 공시지가와 그 기준일이 등록이 되어서 이렇게 등록사항을 암기하시면 편합니다. 기본적으로 등록사항 암기할 때 공통사항을 먼저 암기하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시키면서 더해가시는 것이 외우는 요령이자 방법이에요. 그럼 대장이 4개 있다 할지라도 등록사항이 여러 개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한번 딱 써놓게 되면 이걸로 한꺼번에 외울 수 있으니까 이 암기하는 요령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1번의 경우 토지대장 물어본 것이니까 개별 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등록사항 해당이 되겠네요. 1번 지문은 기억번은 등록사항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의 경우 토지이동 사유 등록사항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번도 해당이 될 것이고, 디귿번의 경우 축척도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등록사항 포함되어 있으니까 축척도 디귿번 옳은 말이고, 면적도 등록사항 해당이 됩니다. 면적이 나와 있죠, 여기. 그래서 면적도 등록사항 해당이 될 것이며, 토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도 대장이니까 당연히 등록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옳은 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대지권의 비율, 대지권 비율이 나오는 것은 대지권 등록부니까 이건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하게 되어 있으므로 비율번은 빠져야 되고, 시효번은 소유권 지분 나오는 것, 소유권 지분은 어디 나오느냐? 소유권 지분이란 것은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만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등록사항이 몇 가지이냐? 5가지가 되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등록사항 대장은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많이 나올 때 2문제까지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장 등록사항 반드시 이렇게 암기해서 내용을 파악하시면 시험장에서 충분하게 잡아낼 수 있으니까 꼭 암기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게 되면
2번 문제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면적의 오차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등록 전환의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의 경우에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옳은 말입니다. 허용 오차 이내가 나온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면적은 다른 말로 측량 후의 면적을 얘기해서 측량 후의 면적을 의미하는 것이며 하나 주의할 것이 임야대장 면적이 아니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임야대장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한다 해서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임야대장 면적이 아니라 측량 후의 면적을 법에서는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고 표현한 것이어서 요 반드시 정리하시고요. 1번 질문 옳은 말이고 두 번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의 합계가 분할 전 면적과 같아야 한다. 맞습니다. 분할 전후 면적이 똑같아야지만 인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2번 질문도 옳은 말이고 3번의 경우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의 합계와 분할 전 면적이 허용 범위 이내의 경우에는 그 오차를 각 필지에 나누어 등록한다. 분할할 때 허용 오차 이내가 나오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일치하는 면적이 되어서 필지별로 그냥 나누어서 등록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3번 질문도 맞았네요. 4번 토지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의 합계가 분할 전 면적과의 차이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지적공보상 경계 또는 면적을 정정해야 한다. 옳은 말인데 허용 범위 초과한다는 말이 나온 경우 초과라는 것은 불일치하는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불일치할 때는 잘못되어 있으니까 면적과 경계를 정정한다 해서 4번 질문도 옳은 말이고 5번 등록 전환을 하는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과 임야대 경계는 토지 소유자 신청에 의하여 정정해야 한다. 5번 질문이 틀렸습니다. 등록 전환 시의 경우에 허용을 초과할 때는 소유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에서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정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서 배울 당시에 토지의 등록이라는 것은 국토교통부장에 등록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신청이 없을 때 직권 정정하게 하는 것 순서예요. 그러면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를 정정하고자 할 때는 신청이 먼저이고 신청이 없을 때 직권 정정하는 것이 순서인데 등록 전환만큼만은 신청이란 말이 없습니다. 바로 직권 정정한다가 순서가 되어서 이게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모습은 원칙은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 신청이 우선이고 신청이 없게 되면은 직권 정리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럼 직권으로 할 경우 수립하는 계획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고 배운 게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예외 규정이 직권으로 먼저 가는 경우가 한 차례가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이한 게 되어서 시험에 2번 출제했으니까 요건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번의 경우 등록 전환의 경우 허용 오차 이내의 경우 5번은 초과할 때 이내와 초과할 때 두 가지 반드시 암기하시고 분할하는 경우에도 3번과 4번의 경우에 허용 오차 이내와 초과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반드시 암기하시는데 이 오차 처리에 대해서 시험에 4번 출제했으니까 반드시 요거 암기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어서 문제가 나왔고요. 이제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의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직권 정정할 수 있는 사유가 법에는 대통령령에 9가지가 쭉 규정이 됩니다. 9가지를 외우십시오. 그냥은 못 외워요. 그냥은 못 외우니까 여기는 눈으로 좀 보시면서 내용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근데 공통점이라는 것이 직권 정정한다는 얘기는 등록을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 그 다음에 맞게 했다 다르게 했다. 다르게 했다. 그래서 주로 잘못한 경우나 또는 다르게 한 경우란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이 붙을 때 직권 정정하는 것이 과정이 되어서 시행령에는 9개가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해설 보시게 되면 쭉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한번 꼭 읽어보시고 세분하셔야 돼요. 그냥 외우십시오 하면 좋겠지만 외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눈으로 익혀놓으시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1번의 경우는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 직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면적의 증가가 발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면적이 바뀌는 경우는 신청을 해야 되고, 면적의 증감이 없을 때, 즉 면적이 안 바뀔 당시 직권이 가능하니까 구별하시되 1번은 직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직권 정리할 것이냐 아니냐 가장 중요한 실익은 면적이에요. 면적이 바뀌는 경우는 신청하게 되어 있고, 면적이 바뀌지 않을 당시에는 직권 정리가 가능하니까 비교할 부분이며, 두 번째, 지적, 측량, 적보심사 또는 재심사 의결서의 사본을 송부받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직권 정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측량을 실시한 다음에 다툼이 발생하게 되면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적보심사와 재심사인데, 이를 통해서 지적공부 등록상 정정함에 있어서 직권 정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2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세 번째,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제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작성한 경우도 직권 정리 사항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지적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도 직권 정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요. 5번, 부동산 종합공부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이거는 어딜 고쳐야 될까? 우리가 공부할 때 부동산 종합공부의 성격이란 것은 어떤 성격이 있느냐? 자, 하나의 사례가 토지에 표시하고 소유자가 관한 사항은 어디 보고 정리하느냐? 이 법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을 등록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사례가 토지 표시랑 소유권자에 관한 사항은 어디 보고 정리하더라? 지적공부 보고 정리합니다. 그럼 이 지적공부란 것이 내용이 주된 장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종합공부가 종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공부랑 지적공부랑 내용이 다른 경우는 지적공부를 통해서 종합공부를 정리하는 거지, 이걸 정리하는 것이 아니니까 요건 해당 사항이 제외가 됩니다. 성격이 부동산 종합공부의 성격은 주된 장부이다, 종된 장부이다. 종된 장부다 보니까 기존 내용을 통해서 종합공부를 정리하는 거지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5번 지문이 틀렸고, 이 지문 자체가 9개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직권 정리할 사항 몇 가지가 있더라? 9가지 어떤 게 있는가 잘 파악하시고 기본적으로 해설 보시면서 2번만 읽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의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위치 표시 및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토지의 지상경계는 뚝 담장이나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맞습니다. 실제 토지 안에 있는 지상경계는 논과 논 사이는 논뚝이 경계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집과 집 사이는 담장 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논과 집 사이에 뚝, 담장 등이 없을 때에는 이때는 지적소관청에서 경계점 표지 등을 설치해 줍니다. 이걸로 통해서 실제 토지의 경계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마 나중에 다녀보시게 되면 이제 시골 같은 데 갔을 경우에 집과 집 사이 또는 논과 논 사이에 빨간 말뚝이 박혀 있습니다. 이게 경계점 표지로서 지상경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까 맞는 말이고, 두 번째,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이 질문 참 중요한 질문인데, 토지이동을 통해서 경계를 새로 정하더라. 이때 무엇을 만드느냐? 이때 만드는 장부가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세분하실 부분입니다. 과거의 기출문제에서 토지이동을 통해 경계를 새로 정하는 경우에 경계점 좌표 등록을 작성해야 한다. 틀린 말이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라 지상 경계점 등록부니까 요 주의해서 세분하시고 출제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요. 세 번째, 지상경계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높낮이가 없을 경우는 중앙을 경계로 인정한다고 배웠어요. 우리가 경계정을 담장 등이 존재할 경우에 높낮이가 없는 경우 중앙 경계가 된다고 배웠는데, 반드시 중앙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모양새의 경우는 담장은 공유니까 설치할 때 비용도 반반 부담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5번 토지 소유자가 경계가 여기 있는데 6번 토지 소유자에게 담장 삽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6번 토지 소유자 하는 말이, 나는 담장 쌓을 돈이 없으니까 담장을 쌓고 싶으면 네 땅에 네 돈 내고 네가 쌓으라고 의사표시합니다.
그럼 담장 설치 비용 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쌓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럴 경우는 5번 토지 소유자가 자기 돈 내고 내 땅에 담장을 쌓습니다. 이렇게. 이럴 경우 이 담장의 소유권은 공유가 아니라 단독 소유권입니다. 일반적으로. 바뀌었죠? 이런 경우는 경계가 어디가 될까? 중앙이 돼야 될까요? 아니죠. 이런 경우는 이쪽 끝부분이 될 수 있다 보니까 높낮이가 어디가 반드시 중앙이 아니라 소유권 따라 달리 정할 수도 있다 해서 3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4번의 경우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인접한 경우에는 최대 만조위나 최대 만수위를 경계로 정해야 한다. 해수면은 만조위가 경계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4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5번의 경우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주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5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건축물 있는 토지의 경우에 사업 시행자 경계 결정함에 있어서 분할함에 있어서 건물이 존재할 경우 건물을 권리게 분할할 수가 있는데 아니 된다가 된다가 됩니다. 틀렸어요. 그럼 건물이 있는 땅 분할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권리게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4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외울 때 건축물도 공사판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건축물도 어디에서 지어지느냐? 공사판에서 지어집니다. 그래서 건축물도 공사판 기억하시면 4가지 예외가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도시군 관리계획서에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서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 이때 가능하고 두 번째가 공공사업을 통해 분할하는 경우도 가능하고요. 사업 시행 지역 경계 결정할 때도 가능하며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도 가능하다 해서 요 4가지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럼 지금의 경우 사업 시행 지역 경계 결정할 때는 건축물에 권리게 분할할 수 있으니까 요게 틀린 말이 되어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건물에 권리게 분할하는 예외가 몇 가지가 있더라? 4가지. 4가지를 외울 때는 건축물, 도, 공사, 판 기억하시면 이런 4가지 예외가 존재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것이 이제 5번 문제인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만 나열된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대지권 등록부란 건 등록사항이 몇 가지가 있더라? 아까 설명드릴 때 10가지가 있더라. 10가지. 공통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까? 공통사항이 6개.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공통사항은 토지의 소재, 토지의 지번, 그 다음에 소유자가 누구인가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이 따라붙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유번호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장번호가 등록이 됩니다. 6개가 공통사항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이 6개에다가 공유지 연명부의 경우는 몇 가지 등록사항이 있더라? 그렇죠. 7개. 그럼 6개 플러스 소유권 지분 더하니까 공유지 연명부로서 등록사항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 지울게요. 소유권 지분 더하면은 7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여기다가 대지권 등록부란 장본 등록사항이 몇 가지가 나오느냐? 10가지다. 그럼 7개에다가 플러스 건물의 명칭이 나올 것이며 건물의 명칭이 나오게 되어 있고 전유 부분에 건물 표시가 등록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지권의 비율이 등록이 되어서 10가지 등록사항을 담고 있는 것이 내용이에요. 이 사항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사항 암기할 때 기본적으로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공통사항은 기본적으로 딱 잡아놓으시면은 등록사항 암기할 때 굉장히 편하니까 이거 잡아놓으시고 추가시키면서 내용 정리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1번 지문에 토지의 소재와 지번 등록사항 맞아요. 근데 문제는 지목이 안 나옵니다. 지목이란 것은 나오는 장부가 목도장에서 지목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지적도와 임야도만 나오니까 지목은 빠져야 되고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라는 것은 등록상 해당이 되어 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지목 때문에 1번 지문은 틀렸고요. 2번의 경우 대지권의 비율 등록상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지분도 등록상 해당이 될 것이고 건물 명칭 해당이 되겠죠. 하지만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질 않으니까 틀렸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어디만 나오느냐?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니까 2번 지문도 틀렸고 세 번째 집합 건물별 대지권 등록부의 장번호 장번호 등록상 해당이 됩니다. 맞고
토지 이동 사유가 안 나옵니다. 토지 이동 사유란 것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만 나오게 돼 있으니까 3번 좀 틀린 것 같고요. 대주권의 비율과 지번 등록상 해당이 되겠지만 토지 이동 사유가 안 나와서 3번 질문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의 경우는 건물 명칭 해당이 되고 대주권의 비율 해당이 될 것이며 소유권의 지분도 해당이 됩니다. 토지의 고유번호 해당이 돼요. 그래서 4번 지문이 정확하게 맞는 말로서 정답이고 5번의 경우 지번은 등록상 맞습니다. 대주권 비율도 등록상 맞아요. 소유권 지분도 맞겠지만 도면번호가 안 나옵니다. 그럼 도면번호는 어디만 나오느냐? 도면번호의 경우는 등록하는 장부가 토지대장하고 그 다음에 지적도가 등록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임야대장이 있으며 임야도에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하게 돼 있어서 이 5가지 장부에만 도면번호가 등록이 되므로 공유지명부하고 대주권 등록부의 경우는 도면번호가 나오지 않으니까 틀린 말이 되어서 옳은 말은 4번에는 옳은 말이 없습니다. 자, 대주권 등록번호 장부가 33회 기출문제 출제했으니까 등록상 잘 파악해서 세분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고요. 대장은 반드시 내니까 기본적으로 암기할 사항은 암기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이 7개가 정해져 있는데 7개의 경우는 첫 번째가 토지의 소재가 등록이 되고 두 번째가 지번이 등록이 됩니다. 세 번째는 경계점 좌표가 등록이 되는데 좌표란 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적에 대해서 등록하게 되어 있고 경계점 위치에 설명도가 등록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경계점에 사진 파일이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사항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지목을 등록하는 것이 등록사항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경계점 표지의 종류하고 경계점 위치가 등록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실이라는 얘기인데 자, 1번의 경우 토지 소유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이한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1번 질문 틀렸고요. 두 번째 경계 및 면적, 경계나 면적이 말 나오지 않죠. 2번 질문도 틀렸고 세 번째 경계점 위치의 설명도 여기 나와 있네요. 경계점 위치 설명도라는 것은 등록상 해당이 되어 있으니까 3번이 정답이고 토지의 고유번호 등록상 해당이 안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변경을 할고 원인도 등록상 해당되지 않으니까 틀린 말이 되어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데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대해서 출제한 것이 26회 최근에 28회, 29회, 30회에서 4번 출제하고 지금 쉬고 있어요. 아마 올해쯤 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파악해서 작성하는 경우하고 등록사항 파악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일필지 중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9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 한다. 틀렸죠? 분할에 의한 신청 업무 기간은 90일이 아니라 60일에 신청하게 되어 있으니까 1번 질문 틀린 말이고 두 번째,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의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옳은 말입니다. 자, 여기 2020년도 개정안인데 개발행위 허가 받을 때 분할이 포함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분할이 먼저이냐 허가가 먼저이냐라고 다툼이 생기다 보니까 2020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런 경우는 허가를 받은 이후에 분할할 수 있도록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고 후에 분할하는 것이 순서가 되어서 이번 질문도 맞고요. 세 번째, 분할의 경우 1필지 지번은 종전 지번으로 부여해야 하며 나머지 필지는 최종 번번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본번만으로 부여해야 한다. 3번 질문이 틀렸습니다. 정답인데 자, 분할의 경우는 본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여하셔라? 최종 부번, 다음 부번이 되겠죠. 하나의 필지는 옛날 지번 그대로 주게 되어 있고 나머지 필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분할할 때 암기할 사항이
최종 부번, 다음 부번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분할할 때 10의 1, 10의 2, 10의 3에서 부번을 잡고 주는 것이 원칙이 되므로 외울 때 최종 부번, 다음 부번이니까 최종 부번, 다음 번호부터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인 거지 번번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어서 3번이 잘못된 말이고요. 틀렸고, 옳은 거 고르셔야죠. 요것도, 그럼 2번이 옳은 말로 정답이 될 것이고, 요거 틀렸죠. 옳은 것은 이니까. 그 다음에 4번, 분할의 경우 지적 측량을 실시할 필요가 없으며, 면적도 측정할 필요 없다. 틀렸네요. 분할의 경우 측량도 실시를 해야 하며, 면적도 측정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말이고. 4번, 5번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지역 경계를 결정하는 경우라도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분할할 수 없다. 틀렸네요. 사업 시행자가 경계 결정할 당시에는 건물에 권리게 분할할 수 있으므로 틀린 말이 되어서 다 틀렸고 옳은 것은 2번 하나가 옳은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요거는 2020년 개정안이니까 참고하셔야 돼요. 개발행위 허가받을 분할이 포함된 경우는 어떻게 하셔라? 선, 허가, 후 분할로 가는 것이 순서가 되므로 2번이 옳은 말이고 1, 3, 4, 5 전부 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것이 이제 다음 문제인데 8번의 경우는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소고를 설치하고 그곳의 지적공보를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맞습니다. 일반적인 지적공부의 경우는 지적소고에서 영구히 보존하게 되어 있으니까 옳은 말이고요. 두 번째,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해야 한다. 지적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그 지적공보를 지적정보관리 체계에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맞았네요. 복구하는 것도 지적소관청이며 그 다음에 정보처리 시스템의 경우는 어디에 보관하느냐? 보관장소는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구청장이 보관함에 있어서 지적정보관리체계에서 보관하게 되어 있으니까 2번 지문도 옳은 말이 됩니다. 세 번째,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등록사항 상호간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3번 지문도 옳은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자, 종합공부라는 성격이 종된 정보로 설명을 드렸어요. 잘못된 게 있을 경우에 관련 정보를 먼저 고친 다음에 이를 토대로 정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게 있을 경우에 관련 기관에게 먼저 통지하는 것이 절차가 됩니다. 3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4번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 토지에 대한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4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이용한다거나 소유자가 사망해서 상속인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경우는 국토교통부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고요. 이때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정확한 표현이 되므로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빠지고 여기에 정확한 말이 되므로 이제 토지 소유자 등이 이용함에 있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정확한 말인 거지.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틀린 말이 되어서 4번 지문이 잘못된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보를 과세나 부동산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산자료,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 전산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맞는 말인데 어떤 기구 설치할 목적이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 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각 기구에게 이런 자료 요청할 수 있다 해서 5번 지문도 옳은 말이 됩니다. 틀린 것은 4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지적소관청은 청산검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하여야 한다. 납부고지, 날짜 기억함에 있어서 납부, 수령 몇 글자인가요? 둘 다 두 글자씩이죠. 그래서 20일 내 하게 돼 있으니까 1번 질문은 옳은 말이고, 두 번째, 축척 변경 시행지역 안에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행 공고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2번 질문이 틀렸습니다. 잘못된 말인데, 경계점 표지, 경계점 몇 글자인가요? 경계점 세 글자니까 20일이 아니라 30일에 설치하게 되어 있으니까 2번 지문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 변경의 확정 공고를 하여하며 확정 공고일에 토지에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청산금 납부나 지급 완료가 된 때가 바로 언제이냐? 이때가 바로 확정 공고일이고, 확정 공고일이 바로 토지 이동 시기로서 정해지니까 3번 질문 정확하게 맞고요. 4번,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 수령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1개월에 지적소관청에 돼 있으니까 4번 질문도 옳은 말이고, 5번,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청산금을 낼 때도 6개월, 받을 때도 6개월. 기억하시죠? 그래서 옳은 말이 될 것이며 틀린 것은 2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승령 의뢰 절차로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토지 소유자 등 2항계에는 지적승령을 하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적승령 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승령을 의뢰해야 한다. 측량 의뢰는 누구한테 의뢰하느냐? 지적승령 수행자에게 의뢰하게 되어 있으니까 1번 질문 옳은 말이고요. 2번, 지적승령 수행자는 지적승령 의뢰가 있는 때에는 지적승령을 실시하여 그 측량 성과를 결정해야 한다.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 지적 삼각 측량 성과 및 경위 측량 방법으로 실시한 지적 확정 측량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면적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의 경우는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말이 틀렸습니다. 자, 지적 삼각 측량 성과와 경위 측량 방법으로 실시한 지적 확정 측량 성과의 경우는 둘로 나눠요. 일정 면적 규모 이상이 있고 면적 규모 미만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면적 규모 이상, 미만 따지는데 이상일 당시에는 시, 도, 지사나 또는 대도시, 시장이 검사하게 되어 있고 면적 미만일 경우는 지적소관청에서 검사를 합니다. 하나 암기할 것이 측량을 실시를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다 지적소관청이 검사 다 하게 돼 있어요. 뭐가 검사를 대부분 다 하더라? 지적소관청이 다 하게 돼 있는데 면적 이상이란 말 나올 때 이때만큼만은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하나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참고할 것이 검사받지 않는 것도 두 개가 존재하는데 검사받는 것은 경계, 복원, 측량 검사받지 않고요. 또 하나가 지적, 현황 측량 검사받지 않게 돼 있으니까 이 두 개가 특이한 거예요. 그럼 대부분 다 검사 누가 다 하더라? 지적, 소관청에 대해 면적 이상이라는 말 나올 당시에는 시도지사와 대도시장이라는 것이 나오게 돼 있고 검사 안 받는 것까지 해서 두 가지 빼고 나머지 모든 측량은 지적, 소관청이 검사하게 돼 있으니까 이 두 개가 특이하게 된 것이어서 두 개는 반드시 암기하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못됐죠. 규모 면적 이상일 때 검사를 누가 검사하느냐? 이때는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이때는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검사하게 돼 있으니까 3번 좀 잘못된 말이고 4번 지적공모 정리를 요하지 않는 경계보건 측량, 지적현황 측량은 성과검사를 받을 필요 없다. 검사 안 받는 것이 경계보건 측량, 지적현황 측량이니까 두 개 검사받지 않는 것이어서 맞고요. 5번 지적소관청은 측량 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측량 성과도를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교부하여 하며 지적측량 수행자는 측량 의뢰인에게
측량 성과도를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5번 질문도 옳은 말입니다. 틀린 것은 3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이제 다음 문제 볼게요. 11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이동 신청 및 지적 정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맞았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의 신고는 15일 안에 지적소관청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1번 질문 맞고요.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업에 착수 또는 변경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그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맞습니다. 사업에 착수나 변경 신고된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업 끝나기 전까지는 사업 시행자 외에 신청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누구만 신청할 수 있느냐?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자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으니까 사업 시행자에게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맞는 말이고. 세 번째,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상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를 작성하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 사유란에 등록상 정정된 토지라고 적고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상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맞습니다. 지적소관청 입장에서 토지 표시 잘못되어서 발견하게 되면 직권정리할 수 있으면 직권정리하면 돼요. 근데 직권정리 못하는 것들은 신청이 들어와야 되니까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신청하라고 통지하는 겁니다. 3번 질문도 옳은 말이고 4번 미등기 토지로서 신청한 정정사항이 토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백히 잘못된 기재된 경우에는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필증, 등기상 증명서 등 관계서류에 의한다. 4번 질문이 틀렸습니다. 자, 미등기 토지란 말이 나왔어요. 미등기 토지라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미등기의 경우 뭘 보고 정리하느냐? 정리할 때는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내용이 되므로 미등기 토지는 뭘 보고 정리하실 것?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를 보고 정리하는 것이며 등기된 경우는 등기필증 등을 통해 정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요건 등기된 토지를 얘기하는 것이며 미등기는 뭘 따라 정리하셔라? 가족관계 기록상에 관한 증명서를 보고 정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4번 질문이 틀린 말이고 5번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 이동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때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증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가 파산 등을 통해서 신청 못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하고 입주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니까 옳은 말이며 틀린 것은 4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12번인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지번은 아랍의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대 등록하는 토지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1번 질문 옳은 말이고 두 번째 분할의 경우 분할 후 필지 중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해야 한다. 맞았네요. 예외 규정으로서 분할할 경우에 필지 안에 주거와 사무실 등 건축물이 존재하게 되면 분할되기 전 지번을 의무적으로 우선 부여하게 되어 있으니까 2번 질문도 맞고요. 세 번째,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 지번은 본번의 지번은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아까도 틀린 말 나왔었죠? 잘못됐습니다. 분할할 때 어떻게 부여해야 되라?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인 거지 최종 본번 다음 본번이 아니어서 3번 질문이 잘못된 말로서 틀렸어요. 분할의 경우는 원칙을 시험에 출제를 잘하니까 기본적으로 분할 딱 나오게 되면 지번 부여할 때 최종 부번 다음 부번 이렇게 외워놓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4번 합병의 경우 합병 전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위치한 지번을 합병호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호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맞았네. 합병할 때는 주거와 사무실이 있을 경우에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신청했을 때 의무적으로 우선 부여하게 되어 있으니까 4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5번 지번 부여 지역의 전분의 일부에 지번 변경으로 인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준용하는 경우가 3개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나가 지번 변경하는 경우도 준용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가 준용하는 경우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축척을 변경할 때 이 3가지의 경우 지번 부여함에 있어서는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까지 해서 이 3가지의 경우는 지번 어떻게 부여하느냐?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을 준용한다 해서 요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으니까 암기 좀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5회차 첫 시간이에요. 다음 문제의 경우는 이제 등기법 문제는 잠시 쉬신 다음에 다시 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